3장 소셜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7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67페이지 도입 사례로 델 컴퓨터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델 같은 경우에 그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가지 SNS,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장에서 소셜과 모바일 마케팅을 다루고 있는데, 어찌 보면 고객의 의견을 듣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소셜 모바일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업들은 이 고객의 의견을 듣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제 소셜 미디어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 기술적 지원, 고객 서비스와 같은 모든 사업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크게 5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4E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셜 미디어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형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셜 미디어 전략의 3가지 구성 요소를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자신을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을 다소나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델 컴퓨터 사례는 추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이클 델이 1984년도에 설립한 컴퓨터 전문 판매 업체입니다. 차후에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도입 사례로 간략하게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자, 먼저 소셜 미디어를 위한 4E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탄생시킨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동기는 199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넷의 전신인 한메일,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죠. 한메일이라든지 코리아닷컴이라든지 한미러닷컴이라든지 여러가지 모바일 플랫폼 포털 사이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부터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산업화 시기를 거칩니다. 즉 이 IT 기술이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2년부터 와이파이가 대중화되었고, 2003년도부터 미국의 경우 미국 전체 가구의 62%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55%가 인터넷을 접속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IT 기술의 가장 선진화된 국가의 모범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도 거의 IT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즉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됐던 시기가 이제 2000년도부터 2006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06년 휴대폰 사용자의 10%가 스마트폰을 보유했습니다. 이후 그 기업가 시기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기업가 시기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를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기업가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가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2007년도에 아이폰 첫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2008년도에 애플의 앱스토어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되면서 2009년도 미국 가구의 70%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70%가 인터넷을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아이패드라든지 태블릿, 위치 정보를 통합한 지역 찾기 대중화됐고 2011년도 휴대폰 사용자의 40%가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등등 2020년 같은 경우 거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대부분의 과거 이제 컴퓨터로만 접속했던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을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시대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셜 모바일 마케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90년대부터 태동해서 2000년도부터 2007년, 2020년까지 이렇게 기술이 발전이 됐다. IT 기술이 발전됐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셜 모바일 마케팅을 설명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활용해야 되는 소셜미디어의 4E 프레임워크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E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Excite, Educate, Experience, Engage 이 네 가지 E를 4E 프레임워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네 가지의 E를 통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소셜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에 참여해서 고객들의 구매 욕구라든지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활용 방법을 4E 프레임워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적절한 마케팅 제안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적절한 마케팅 제안으로 고객의 흥미를 자극하라. 두 번째, 마케팅 제안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해하게끔 고객들을 교육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고객들로 하여금 제품, 서비스와 같은 마케팅 제안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소셜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을 통해서 도와주어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이 뭡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객들이 자신의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4E 프레임워크가 구축이 되면 쉽게 고객들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4E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입니다. 고객의
흥미를 자극하라. 익사이트겠죠. 익사이트. 뭐 익사이트의 개념인데 즉 고객에게 흥미를 갖도록 자극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표적 고객에게 높은 관련성 있는, 즉 관련성이 높은 제공물을 제공을 하라. 그리고 또한 관련성은 개인화된 제공물 제공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에 버거킹 앱을 깔고 있습니다. 버거킹 앱을 통해서 버거킹 앱이 깔면 이제 버거킹 앱을 통해서 뭐 쿠폰 발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또는 신제품을 알린다든지, 물론 버거킹 앱을 깔고 난 이후에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제품에 대한 자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객을 교육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게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심지어 블로그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즉 고객들을 이런 혜택을 제공을 해준다. 즉 고객 가치 제한과 편익을 제공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알림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접한다면 그것이 이제 교육을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책에서는 뭐 월드프레스라든지 뭐 이런 트위터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객들을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또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죠. 개인들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고객들의 흥미와 재미를 주는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고 거기에 또 광고를 실어서 사업 모델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E는 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즉 익스피리언스죠, 그죠? 익스피리언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체험 기회. 기업에 대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실제로 생생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이튠즈를 통해서, 아이튠즈를 통해서 음악을 구매하기 전이라도 몇 초간 노래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 외에 뭐 개봉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봉 영화 같은 것도 미리 짧게나마 어떤 영화인지 한번 보여주는 것도, 이런 것들도 뭐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고, 뭐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는 플리커 FLICKR이라는 플리커를 통해서 온라인 사진 관리 및 응용 프로그램인 플리커를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기법이라든지 멋진 사진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리커에
모바일을 통해서 가입하면 1TB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 플리커를 검색해서 플리커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런 경험을 한번 누리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고객을 참여시켜라, 즉 인게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게이지. 뭐 고객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모바일 앱에, 그러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에 고객이 뭐 평가를 하는,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댓글을 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고객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즉 고객을 참여시킴으로써 고객의 행동과 뭐 애호도, 몰입도를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석을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객일수록 고객의 수익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고객 참여가 부정적인, 즉 역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책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데이브 캐롤, 데이브 캐롤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데이브 캐롤이라는 아티스트의 사례로 부정적인 예라고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여러분 책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짧게 나와 있는데 데이브 캐롤 사례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스 오브 맥스웰이라는 그룹 밴드의 멤버입니다. 멤버인 데이브 캐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이용을 해서 지방으로 공연을 갔습니다. 즉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3,500짜리의 자신의 테일러 기타를 수화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서 이제 수화물을 운반하고 싣는 노동자들이 그 수화물을 실을 때 마구 던져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목격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자신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수화물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자기의 기타를 이제 $3,500짜리 기타를 살펴보니까 기타의 목 부분이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뭐 비행기가 착륙 시에 이제 항공기에 충격이 전해져서 비행기 화물이 이제 파손이 되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대한항공 이용해서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토산품인 꿀이 정말 좋아요. 꿀을 구입을 했습니다. 꿀을 구입을 해서 뭐 수건으로 꽁꽁 싸고 정말 파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꿀병이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캐리어 전체가 꿀로 젖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롤도 역시 기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제를 꽉꽉 채워넣고 스펀지로도 돌돌 말아 넣는데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데이브 캐롤이 이렇게 이제 부서지는 것은 항공사의 취급 부주의가 원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들여서 이제 기타를 수리해서 공연을 한 뒤에 데이비드 캐럴이
박살난 기타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전화를 겁니다. 보상과에 전화를 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9개월 동안 그 보상 절차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개월이 지난 후에 온 답이 뭐냐면 항공사의 규정상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 1년 동안 이 항공사의 잘못된 운항 서비스에 대한 투쟁을 하였어요. 투쟁을 한 결과 결국은 이제 뭐 보상을 못하겠다,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열이 받아서 이 이제 데이브 캐롤이 자기가 이제 이 비행기를 탄 경험, 기타가 부서진 경험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불매운동 컨트리 송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제 약속한 대로 데이비드 캐롤은 그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개설을 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브레이크스 기타라는 노래를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잠시 뭐 짧게나마 유나이티드 브레이크스 기타 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I'm a bit confused. I think you owe for wrecking my guitar, but you don't think you do. I found a guy to fix it for $1,200, but you tell me that you're sorry and it's my tough luck. United sees no need to make anything right. Oh, misery, we don't need to fight. If you just come to your senses, accept the consequences of you letting certain baggage handlers smash my property. We could be best buddies, but our friendship has been muddied by a flaw. United Airlines policy. I sense tone in your last couple emails. Why is that the case? Is it that I've got questions, you've got the answers you don't want to face? You've gone dark and silent as a submarine, leaving me hanging like Apollo 13, adrift in space, alone with no end in sight. Smash my property. We could be best buddies, but our friendship has been muddied by a flaw. United Airlines policy. Just come to your senses, accept the consequences of you letting certain baggage handlers
smash my property. We could be best buddies, but our friendship has been muddied by a flaw. United Airlines policy by a flaw. United Airlines policy.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데이비드 캐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만이었죠. 그죠? 자신의 기타를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이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3개의 노래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사례가 되겠죠. 한 명의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대기업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호식이 2마리 치킨, 미스터 피자, 이런 것들도 보면, 그 CEO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파장이 기업 전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알려지고,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면 그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네브라스카로 향했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갈아탔지요. 공항에 내리는 동안 뒤에 앉은 승객분들이 말해주시길 저놈들이 기타를 집어 던지네요. 그리고 쭉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완전히 개무시 당했어요. 유나이티드. 덱들이 내 테일러 기타를 깨먹었죠. 유나이티드. 참 도움이 되네요. 덱들이 기타를 깨먹었으면 덱들이 고쳐놔야죠. 당신들의 책임이니까 좀 인정하시죠. 차라리 딴 항공사를 탈 걸 그랬나요? 이런 등등의 가사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고 그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데이비드 캐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렇게 치시면 돼요. 유튜브에 와서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73페이지에 있는 소셜미디어의 분류입니다. 책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그리고 두 번째가 사고 공유 사이트, 미디어 공유 사이트,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 공유, 사고 공유,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또는 링크드인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스북이죠. 그죠?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현재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전 세계인들이 누구랑
누구나와 찾아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좋아요를 하고, 뭐 그렇게 클릭도 할 수 있고. 자,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기본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이잖아요. 그죠? 네트워크의 이제 사용자 유형으로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선구자형, 관계자형, 전문가형, 공유자형으로 사용자 대상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뭐 선구자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 등장했을 때 최신 기술에 민감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수소차 같은 경우도 넥소가 지금 출시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그죠? 2018년도부터 넥소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뭐 수소 충전소 부족이라든지 뭐 인프라의 문제로 아직까지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꺼려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수소차 구매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선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선구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선구자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뭐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관계자 같은 경우는 사회적 상호활동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관계자, 본더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페셔널스는 효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스마트하고 전문적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탐색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인에게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공유해주는 사람들이 공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사용자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선구자도 있고 관계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공유자가 있겠죠. 물론 뭐 단순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4가지의 소셜 네트워크 활용 유형이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1시간에서 최소 4시간까지 물론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를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소셜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1일 소셜 네트워크 사용 시간입니다. 선구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평균 서너 시간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자 한번 보시고 공유자 그 다음에 전문가.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시간을 사용을 하더라. 전문가 그룹, 선구자 그룹, 관계자 그룹, 공유자 그룹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제일 많은 비율이 1시간 미만 정도, 1시간 미만 정도를 사용하는 게 많다. 이 자료는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젊은 연령층, 2012년도의 결과가 이랬습니다. 2012년도의 결과가 1시간 미만 정도 사용한다니까 2020년도는 아마
이 뭐 3시간, 4시간 정도가 제일 많은 시간으로, 뭐 1시간, 2시간이나 3시간, 4시간이 제일 많은 비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뭐, 조금 이제 미디어 공유 사이트를 하기 전에,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버거킹의 페이스북을 활용한 마케팅 사례가 있습니다. 캠페인 이름이 와퍼 세크리파이스라는 내용입니다. 와퍼 세크리파이스라는 내용은 2009년도에 2009년 1월 8일 날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 캠페인은 어떤 내용이냐면 페이스북에 버거킹의 와퍼 세크리파이스라는 캠페인 앱을 설치하고 페이스북 친구 10명을 친구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공짜 와퍼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정확한 숫자가 23만 3,906명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 10명을 삭제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버거킹은 엄청난 화제성을 유발하였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흥미를 성공적으로 자극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인터넷 모바일이 지금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서 와퍼 사례를 보여드리긴 좀 곤란한데 잠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Friendless pile up? Well, what if there was a way to dump friends that America loved the wall?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Burger King knew that America loved the Whopper, but wanted to prove it. So it turned to Facebook and put the love to the test. Everybody loves adding friends, but is that simply because it's fun to see your friend list pile up? Well, what if there was a way to dump friends and get rewarded for it? And what if this turned into a race to dump them before they dumped you? Meet Whopper Sacrifice. Delete 10 friends and receive a free Whopper. A true moral dilemma, a telling choice. What do you love more, your friends or the Whopper?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or was it? Almost instantly, people were sacrificing their friends for Whoppers like crazy, to the tune of 200,000 friends sacrificed in just over a week. And people's burning desire to dump friends for the Whopper challenged the very concept of Facebook. Instead of embracing this new marketing opportunity and the 35 million free media impressions it received, Facebook began limiting its functionality, ultimately forcing Burger King to take it down. Whopper's sacrifice had been sacrificed. But despite the application's short-lived activation, Burger King proved what it knew to be true, that Americans love the Whopper more than they like their friends. Thanks for watching. 자,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 지금, 동영상을 촬영한 곳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좀 안 되는, 연결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페이스북을 마케팅 사례로 활용했던, 버거킹의
와퍼 세크리파이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로 또 와퍼를 또 판매가 많이 트위터 애호가였죠. 뭐 저도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 너무 짧고 그래서 트위터는 활용을 하지 않고 블로그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고 공유, 그 다음에 미디어 공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셜 모바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모바일과 소셜 미디어 쪽인데요. 뭐 대표적인 모바일 미디어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앱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앱이 가격 비교 앱이 있고요. 가격 비교 앱. 네이버에 보시면 가격 검색하면 쫙 뽑아주지 않습니까? 어떤 포털에서 가격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션 앱, 이런 등등의 3가지 형태의 미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미디어, 가격 비교 앱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네이버가 대표적이었는데요. 네이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상품을 클릭하면 가격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치 기반 앱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위치 기반으로 되어 있던 하이데어라는 하이데어.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앱 사용자가 누가 있는지, 연령대가 어떤지, 관심사가 어떤지, 이렇게 해서 친구 찾기 게임 비슷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 친구들을 다 찾을 수 있는, 물론 비슷한 게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포스퀘어, 이것도 이제 위치죠. 위치 공유, 체크인. 요즘 구글에서도 상점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 이런 거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 위치에 맛집 같은 거 다 찾아주는 것들도 위치 기반 앱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패션 앱 같은 경우는 스타일닷컴 같은 데 들어가면 있죠. 스타일.com이란 스타일닷컴에서는 스타일 잡지 웹사이트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패션 앱일 것이고요. 포스퀘어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60일 동안 특정 점포 위치에서 체크인한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장 타이틀, 메이어상을 타이틀 제시하고 이런 것들인데, 요즘은 여러 가지 위치 기반 앱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나와 있는 소셜 모바일 도구의 활용도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앞서 포이 이야기했죠. 그죠? 포이 관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자극하기에 상당히 중점이 되는 그런 것이고요. 미디어 공유 사이트 같은 경우는 체험과 참여에 좀 앞서 있는 그런 모바일 도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공유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교육하기와 참여하기, 그리고 일부 체험하기 쪽에 좀 앞서져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자극과 참여의 강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 프레임 관점에서 소셜 모바일 도구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근데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효과가 높은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과 참여 동시를 만족시키는 것은 미디어 공유 사이트가 되겠고요.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고 공유 사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 소셜 미디어 사고 공유 사이트 각각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 기업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고객을 참여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즉 경청, 분석, 실행이라는 3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고객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경청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고객들의 의견, 즉 고객의 댓글, 고객의 의사표현 이런 것을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모아서 그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고객들을,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더 익사이트하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미디어 전술을 실행하는 단계로 이렇게 참여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온라인 블로그, 소비자 리뷰 등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컨텐츠를 분석을 해서 소비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기업이 레디안6라고 있었습니다. 레디안. RADIAN. 레디안6. 지금 현재 레디안6가 소셜 스튜디오라는 기업체의 그 파트너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레디안6가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통합 플랫폼이었습니다. 레디안6. 근데 이제 2018년 3월 1일자로 종료가 되고, 즉,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 분석, 대규모의 디지털 콘텐츠 수집하는 기업체였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방대한 온라인 고객 대화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레디안6였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2018년 3월 1일자로 종료가 되고 지금은 소셜 스튜디오가 글로벌 넘버1의 소셜 미디어 통합 플랫폼입니다. 즉 이런 소셜 스튜디오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인 델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펩시콜라, 코카콜라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소셜미디어의 컨텐츠를 분석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에 주는
그런 기업들의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청하기의 예가 되겠죠. 경청하기. 경청하기는 의견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웹사이트, 포털 이런 데 이제 제시되어 있는 소비자의 견해들을 전부 다 수집하는 겁니다. 그 의견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의 태도, 소비자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블로그에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 제로콜라가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걸 올리면 그 태도는 좋은 것이고요. 선호도가 높다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경청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업들이 이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소셜 웹사이트가 많지를 않았죠.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기업의 뭐 분석팀이 쉽게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같이 다양한 형태의 소셜 모바일 미디어들이 발달됨에 따라서 수많은 수십억의 고객들의 이야기를 다 듣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을 누가 하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뭐 레디안6라든지 지금 현재 뭐 서비스 중단됐습니다. 레디안6는 소셜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기업체가 경청을 하고 분석을 다 해줍니다. 분석을.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히트 수, 페이지 뷰, 바운스 비율, 클릭 경로, 전환율, 키워드 분석 등 다양한 형태의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웹사이트의 트래픽이라든지 방문자 수 또는 트윗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히트를 눌렀느냐, 클릭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뭐 바운스 비율이라든지 클릭 경로라든지. 저도 그 네이버 블로그를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제 블로그에 통계 내용을 쭉 살펴보면 조회수를 알 수가 있고요. 블로그에 통계 들어가면 조회수 오늘 132명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방문 횟수 15회 조회수는 132회 조회수 순위 1위가 1, 2, 3, 4, 5 건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수 순위가 나오고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 순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입 경로 83.33%가 제 블로그에 유입한 경로가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5.56%가 네이버 뷰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네이버 카페 PC를 통해서 들어온 게 5.56%고 네이버 통합 검색 PC를 통해서 5.56% 그러니까 약 11% 정도가 PC를 통해서 제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약 89% 정도. 그러니까 주간 조회수가 682회, 순 방문자 수가 461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 블로그의 이용자, 접속자들을 통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듯이, 물론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제가 분석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그 분석은 어떻습니까? 분석은 개별 기업이 막대한 양의 이 분석을 좀 쉽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소셜 스튜디오라는 글로벌 넘버원의 소셜미디어 통합 플랫폼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거 잠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분석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콘텐츠 분석도 있을 것이고, 소셜 자체 분석도 있을 것이고, 모바일도 분석할 것이고, 뭐 컨버전, 애드버타이징, 뭐 다양한 형태의 분석가가 분석을 하겠죠. 한번 보세요. 뭐 어도비, 페이스북 인사이트,
APP 클릭, 뭐 이런, 뭐 전문적인 겁니다. 물론 뭐 마케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게 이제 IT 쪽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활용 내용, 분석 도구, 뭐 이런 것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분석 활용 이해, 그 다음에 활용도, 모바일 활용도, 그 다음에 전화 활용도. 저도 가끔씩 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자 수를 높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유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광고 수익 모델로 제 블로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드 포스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광고를 제 블로그에 깔고 저도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뭐 이런 형태로 또 모바일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셜 미디어 기반 캠페인 수행 단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행 단계는 실행이죠. 실행.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실행하기. 첫 번째, 캠페인 스텝의 첫 번째가 전략과 목적 규명입니다. 즉, 앞서, 버거킹의 와퍼 세크리파이스라는, 캠페인이 있었죠. 광고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런 캠페인을 시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가 전략과 목적 규명을 합니다. 목적 규명. 그 다음 이 단계가 끝나면 누구에게 캠페인을 할 것인가. 표적 청중을 규명합니다. 표적 청중.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표적 청중을 대상으로서 어떻게 캠페인을 할 것인가. 캠페인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캠페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듭니다. 버거킹의 와퍼 세크리파이스 같은 경우에 기억하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몇 명에게 와퍼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십니까? 몇 명에게 준다고 그랬냐면, 줬냐면, 23만 3,906명이 버거킹의 와퍼 세크리파이스라는 캠페인에 동참을 했습니다. 즉, 페이스북에 등재된 친구 10명을 친구에서 친삭을 하게 되면 와퍼 세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얼마의 비용이 들었죠? 실제로 든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와퍼 세트가 얼마 정도 하죠? 한 7, 8천원? 뭐 7천원 잡게요. 7천원. 7천원이라면 든 돈이 와퍼 값만 약 16억 3,734만 2천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버거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와퍼 세크리파이스라는 캠페인을 활용을 하면서 매출을 포기한 게 16억 3,734만 2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소셜미디어 기반의 캠페인을 수행하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모니터링과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캠페인을 실행을 할 때는 피드백을 하겠죠. 그죠? 피드백을. 물론 뭐 다양한 형태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표적 청중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쪽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캠페인 개발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쪽으로 피드백이 될 것이고, 그죠? 예산 확보가 잘못되면 또 이쪽으로 피드백이 되는 형태로 실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셜미디어 기반의 캠페인 수행 단계입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업이 소셜
모바일 매체 활동 분석으로부터 알게 된 사항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우리가 실행을 한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표적 청중 규명, 예를 들면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 봤는지, 이런 것들. 앞서 저도 제, 블로그 잠시 설명했죠. 하루에 몇 명이 들어왔고, 남녀 구분까지 다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미국 거주자, 뉴욕 50마일 이내 거주자, 24세에서 34세 연령,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드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인가.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소셜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를 통해서 파워 블로그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박말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유명인이 됐죠. 그죠? 이런 것들도, 개개인의 영향력이고, 그리고, 전문 유튜버들은 자기의 농사 경험을 통해서도 또 유명 유튜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취미를 또 유튜브로 성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가지는 재능을 다양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셜 도달 범위는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데이비드 캐럴이라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까는, 그러니까 깨부수는 노래를 통해서 상당히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또 자신의 그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올려서 심지어 그래서 유명인이 됐고 책까지도 출간할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개인을 브랜딩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영향력이겠죠, 그죠? 영향력인데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또 레드망고 사례가 등장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문자와 그 이메일을 통해서 레드망고가 이제 다시 한국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레드망고가. 주로니 같은 사람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영어가 능통하고 또 국내에 이제 유학을 해서 국내에서 한국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해외 시장을 더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을 조금 약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의지가 있고 기업에 이제 투자 자원이 있다면 다양한 소셜 미디어나 다양한 모바일 환경을 통해서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영향력이 이제 개개인의 영향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관련된 직급별 급여 내용이 잠시 나오는데요. 96페이지 그림 3-11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제 급여 수준이에요. 여기 K가 이제 1000단위죠, 그죠?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카피라이터 같은 경우는 블로거 카피라이터입니다. 그죠? 블로거 소셜 미디어 카피라이터 같은 경우는 최저 소득이 22,000달러에서 60,000달러까지.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 46,000에서 71,000달러.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매니저.
커뮤니티 매니저 같은 경우 54,000에서 79,000달러. 그 다음에 퍼블릭 릴레이션즈에 관련 PR과 관련된 브랜드 매니저 같은 경우 49,000달러에서 90,000달러까지 연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의 스트래티지스트, 그러니까 전략가죠. 55,000에서 10만 달러 넘죠. 10만 3천 달러.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마케팅 매니저 같은 경우는 7만 3천 달러에서 11만 6천 달러까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직업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 직종이 거의 11만 6천 달러. 소셜미디어 마케팅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죠? 11만 6천 달러입니다.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1달러에 1236원입니다. 그렇다면 1억 4,337만 6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샐러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관련 직업별 급여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자료가 아니고요. 약 4년 전 자료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 수준보다 급여 수준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3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